안녕하세요. 메텔도사입니다. 오랜만이죠. 오랜만에 뵀더니 이렇게 배경도 바뀌고 제 머리도 정말 많이 자랐어요. 그 사이에 저 이사도 했거든요.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. 제가 그렇게 회사를 좀 일을 한창 좋아하다가 원치 않게 회사를 관두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. 이젠 좀 괜찮냐? 그렇게 일 좋아하고 에너지 넘치던 사람이 집에서 애만 보니까 후회는 없냐? 좀 살만하냐? 아이는 어떠냐?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저는 아직도 제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달로 보니까 벌써 7개월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어요. 아이를 낳고도 계속 워킹맘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까 이제 7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. 사실 너무 재밌고 좋았던 시절에 회사를 그것도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하게 관두게 된 터라 제가 퇴사하고 시작한 게 바로 내 마음 비우기, 일에 대한 내 욕심 비우기 였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집에서 아이를 보면 아이에게 그동안 회사 가느라 더 많은 시간 못 해준 걸 잘 해줘야지 하고 아이를 잘 챙겨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못 이루고 나온 혹은 뭐 내가 계획했던 목표들이나 이렇게 못했던 게 계속 마음에 울컥울컥 나오고 아 이걸 내가 해놓고 왔어야 됐는데 아 이 일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추진됐으면 재밌지 않았을까?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참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부러 제가 했던 거는요, 맘카페나 이런 데 가서 회사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 중에 후회 없는 분들, 만족하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해서 댓글들을 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글들을 더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. 이미 이제 전 회사는 퇴사했고 제가 한동안 아이 곁에 있어주기로 마음을 다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죠. 그리고 예전 영상에 제가 막 울면서 법륜스님이 3년 동안 엄마가 옆에 있어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육아 학자들이 엄마의 애착이 중요해서 3년을 있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울었던 영상이 앞에 있을 거예요. 그때 마음의 찜찜함을 남겨둔 채로 일을 했었죠. 사실 일을 하면서도 그 말이 마음의 가시처럼 계속 남아있긴 했어요.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저도 사실 마음이 공감되긴 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더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워킹맘을 선택했던 건데 다시 이제 전업주부가 되고 나니까 그 내용들을 또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더라고요. 읽어보면서 끄떡끄떡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웃긴 건요 그 내용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아이 곁에만 온전히 있어주지 못한 8개월 제가 복직하고 일했던 그 8개월에 대한 시간이 또 마음의 미안함으로 또 그 빈 엄마의 부재가 아이에게 남겨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또 걱정이 다시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. 퇴사를 하고는 일부러 이제 회사 생각은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. 하지만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죠. 전 아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 우리 아이만 보자 하면서 아이랑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까
더 많이 사랑 표현하고 예뻐해주고 아이랑 많이 놀고 또 아이에게 나도 위로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이 곁에 있으니까 그동안 항상 워킹맘들 갖는 그 죄책감 같은 마음 있잖아요. 그 마음 많이 풀어지긴 했어요. 항상 일을 열심히 하고 뿌듯하게 해도 아, 우리 아이가 오늘 잘 지냈을까? 괜찮을까?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니까 그 죄책감은 조금 놓이더라고요. 근데 그 죄책감이 놓인 대신에 저는 정말 밤마다 꽤 오랜 시간 회사 꿈을 꿨어요. 나 이제 괜찮다. 아이랑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참 익숙해지고 나도 이제 이게 내 삶이 됐다 하고 생각하다가도 꿈속에서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회사를 더 많이 출근을 했습니다. 제가 담당하던 교육생들을 만나서 교육을 잘 끝까지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꿈도 꾸고 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출근인 걸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출근을 해서 뭐 교육생들과 그리고 다른 회사에 계신 뭐 강사님들 뭐 다른 상사분들과 인사를 잘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꿈들 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꿈들 참 오히려 퇴사하고 꿈속에서 정말 회사 출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심지어 어떤 꿈은 회사 가서 일은 안 하는데 내가 퇴사한 상태로 회사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오는 꿈, 뭐 이런 꿈까지 다 꿨어요. 제가 회사에 대한 애정, 일에 대한 애정, 또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에 대한 애정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서 무려 6개월을 가더라고요. 나는 괜찮다.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저도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꿈을 깨고 나면 가슴이 싸하면서 뭔가 저릿저릿하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약간 허무하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?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찍었던 게 그 앞에 나온 김지영 그런 얘기. 지금 생각해서 그 김지영 촬영했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제가 약간 세상에 대한 원망? 워킹맘으로 온전히 지내기에 대한 힘듦?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저도 좀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진짜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. 그리고 제가 퇴사 후에 운 좋게 실업급여도 받고 있어요. 육아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올려드릴게요. 근데 이제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다 보니까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 돼요.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와 좋은 기회가 오면은 뭐 어떻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래서 괜히 설레서 막 밤새서 이력서 쓰고 두근두근 채용 공고만 나온 것만 봐도 그냥 아이랑 같이 이렇게 지낼 때는 평온하게 예쁘다 잘 지내고 재밌다 이렇게 보내다가 그 아이를 재우고 밤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는데 그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.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 회사 왠지 나랑 맞는 것 같은데? 이 일은 내가 메인으로 해본 건 아닌데? 내 이런 역량이면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채용 공고만으로 너무 가슴이 벅차서 혼자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? 내 장점, 내 커리어를 어떻게 여기 녹일 수 있지? 하고 무슨 일하는 것처럼 막 몰입해서
이력서를 작성하다가 한순간 맥이 확 풀리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 그냥 내 꿈인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퇴사한 상태로 다시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? 지금 아무것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두근거리던 가슴 그리고 열정적으로 작성하던 이력서, 자기소개서 그걸 쓰던 에너지만큼 한 번에 폭발해서 혼자 밤중에 꺼이꺼이 울었던 적도 있어요. 현실을 인정하고 집에서 애기 잘 봐야지 하다가도 저도 아직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내가 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렇게 아이 옆에 있어주기로 했는가를 생각하면 또 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웃긴 게 구직을 하면서도 그래 차라리 나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그렇게 구직해서 이력서를 첨부하면서도 그래도 내 이름 걸고 내 사진 걸고 내 커리어 내역들 걸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너무 또 바보같이 쓰고 싶지도 않았고 구직 활동하는 게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유튜브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고 있기는 한데 주위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아는 지인들은 그랬어. 이제 유튜브 안 하는 거냐고. 유튜브를 저는 앞으로도 할 거예요.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더 표현하고 제가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또 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사실 저를 위해서도 이 유튜브를 할 거예요. 근데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안 했던 못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제가 퇴사하게 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후에 이제 제가 바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올리진 않았죠. 근데 그 사이에도 제가 이제 앞에 남겼던 이제 뭐 워킹맘으로서의 고민, 복직 전의 고민 이런 내용들을 올린 영상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워킹맘 응원합니다 하는 글들을 달아주셨어요. 그 글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왠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책임감으로 그래도 제가 이제는 워킹맘은 아닙니다. 이렇게 전업주부가 됐습니다.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도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 마음이 다 안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괜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 혼자만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올렸죠. 그래서 아마 영상이 한 번에 찍은 영상인데도 그 다음번 뭐 1탄 다음에 2탄 올라오는 그 사이의 텀이 좀 길었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영상을 올려놓고도 그 영상을 보는 내 마음도 괴롭고 진짜 그럴 거면 안 찍고 안 올리면 되는데 혼자 영상을 찍어놓고 괴로워하고 괜히 속상해하고 너무 마음에 이제 상처가 좀 아물기 전에 제가 진행을 했던 게 있어서 오히려 더 유튜브를 좀 안 들어가게 되고 외면하게 됐던 것도 있었어요. 그리고 웃긴 게 2020년부터 이제 키즈 컨텐츠 제한이 들어갔잖아요. 제 영상은 뭐 보람튜브나 이런 것처럼 뭐 아이가 어떻게 따라하고 막 애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아이와 함께 했었던 뭐 그 아이 그냥 얼굴이 나온 잠깐이라도 아이 얼굴이 나온 영상은
모든 댓글이 다 사라지고, 또 심지어 제 컨텐츠 중에 몇만 회를 조회수 1위였던 똥기저귀 갈기 그게 참 댓글도 가장 많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인기가 많은 거라 그 영상은 그냥 냅두기만 해도 계속 사람들이 꾸준하게 댓글이 달리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재밌었던 영상이거든요. 또 아무래도 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분들도 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당시에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뭐 아기 똥이라든지 뭐 아기의 뭐 엉덩이 부분 같은 걸 다 그냥 그대로 영상에 보여줬었죠. 그랬더니 그것도 다 아예 그 영상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. 삭제. 영원히 삭제. 심지어 저조차도 그 원본 영상이 없어요. 저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이거 나중에 보면 되지 하고 그냥 폰 용량 아낀다고 지워버렸는데 이런 애착 가는 영상이 또 지워지고 하니까 유튜브가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. 참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7개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많이 잡혔어요. 그리고 다시 뭔가 좀 새로 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던 시기라서 이렇게 유튜브도 다시 업로드하게 됩니다. 사실 그때 얘기하는 게 아직도 편치는 않아요. 지금 말하면서도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, 어떻게 말해야 되나,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, 그래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저에게도 하나의 치유해간 과정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, 한동안은 이렇게 회사에 일에 떠났지만 떠나지 못하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. 마치 무슨 되게 열렬히 막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내면 한동안 작별했지만 그 마음이 많이 남아서 후유증을 앓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 일에 대한 사랑의 후유증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.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중에서도 계속 한 번씩 찾아왔어요. 그 마음의 공허함, 엄마로서는 따뜻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데 사회인으로서는 도태되고 영원히 다시 사회로 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. 그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마다 그 두려움을 아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더 좀 노력하기도 했어요.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. 아이를 옆에 있다 보면 아이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순간의 그 사람의 느낌, 그 분위기는 어른들보다 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, 뭐 지금 엄마랑 아빠랑 뭐 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누구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저 제가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사실 퇴사를 한 거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온전히 행복해하지 못하고 어딘가 좀 그런 불편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가 느끼는 것도 좀 안쓰러워서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좀 마음 수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제 이야기 말고 아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.